Most astronomers believe the universe began in a Big Bang about 14 billion. 빅뱅의 복잡한 물리학적 사실을 전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몰라도 거대한 빅뱅이 일어났으며 그로부터 약 138억 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지구라는 파란 별에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발전시킨 문명 속에서 우리는 원자력이라는 엄청나면서도 양날의 검 같은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마주한 현 시점, 원자력은 이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보다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택으로 다가오고, 흥미로운 점은 이 거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자력의 핵심 원소인 우라늄이 사실은 지구가 태어나기도 전 우주를 뒤흔들었던 초신성 폭발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내막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태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상식으로 다들 알고 계시듯이 태양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핵융합 발전소입니다. 무려 매초 6억 톤에 해당하는 수소가 태양의 중심부를 차지하는 핵 내부에서 연료로 소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이 가진 모든 수소가 연료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핵융합은 오직 태양의 심장부인 중심 핵 내부에서만 일어나며 핵 바깥쪽의 수소들은 이 반응에서 철저히 소외된 채 겉돌고 있을 뿐입니다. 태양 중심부에서 수소가 이토록 강렬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원리는 생각보다 명쾌합니다. 이것은 온도가 무려 1570만 도에 달해 수소 핵들이 서로 밀어내는 장벽을 뚫고 정면 충돌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이때 수소 핵들의 평균 속도는 초속 500에서 600km에 달하는데 이는 음속의 1600배를 넘는 무시무시한 속도입니다. 태양 바깥층의 압도적인 무게가 강력한 중력이 되어 중심을 내리누르고 이에 따라 코어에는 2400억 기압이라는 상상 초월의 초고압이 형성됩니다. 이 가공할 중력과 압력은 가벼운 수소와 헬륨마저 금의 8배에 달하는 150g/cm의 초고밀도 상태로 압축시켜버립니다. 결국 음속을 아득히 초월하는 운동에너지를 가진 수소들이 이 짓눌린 공간 속에 빽빽하게 갇혀 미친 듯이 부딪히며 격렬한 핵융합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은 지난 46억 년 동안 중심부에서 격렬한 핵융합을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남은 연료를 태우며 약 50억 년의 잔존 수명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론상 코어 바깥층에 쌓인 수소까지 모두 연료를 쓸 수 있다면 수명을 500억 년 이상 더 연장시킬 수 있지만 태양 내부 구조상 코어와 바깥층 사이의 물질 이동이 철저히 차단되어 있어 결국 50억 년 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태양 핵의 압력과 온도 변화입니다. 이는 1차 연료인 수소가 바닥난 후 그동안 핵융합으로 생성된 헬륨을 새로운 연료로 사용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수소에서 헬륨으로 연료가 전환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태양은 중심부의 핵융합에 의해 발생하는 열과 압력이 핵 외부에서 안쪽으로 작용하는 태양의 거대한 중력과 팽팽하게 평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소 연료가 점점 고갈되면서 이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내부 압력이 줄어들자 막대한 중력이 중심부를 사정없이 짓눌렀고 그 결과 약 15만 킬로에 달하던 코어의 반지름은 지구 크기인 6,000에서 7,000km 수준으로 극단적으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제부터 공개될 숫자는 우리의 상상력을 비웃습니다. 핵이 심하게 수축함에 따라 내부 압력은 역설적이게도 폭등합니다. 수천만 년에 걸친 거대한 짓눌림 끝에 도달한 수치는 무려 1경기압, 현재 압력의 4만 배를 가볍게 마크하는 우주적인 지옥입니다. 압력이 이토록 극한에 달하자 1500만 도였던 내부 온도 역시 1억 도라는 치명적인 높이까지 연쇄 상승합니다. 이 무지막지한 압력과 온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헬륨 원자 핵들이 마침내 서로 충돌하며
대폭발의 서막인 헬륨 융합을 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수소 연료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코어 내부의 압력과 온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안정하던 헬륨이 마침내 새로운 핵 융합 연료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후 헬륨 핵 융합이 시작되면서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며 이때 탄소와 질소 그리고 산소도 함께 생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한계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중심부의 환경이 아무리 가혹할지라도 태양의 질량으로서는 이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기율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특히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자 원자력 발전의 핵심 연료인 우라늄 235 같은 원소들 말입니다. 빅뱅 당시에는 고작 수소와 헬륨만이 만들어졌고 태양 같은 별조차 산소 원자를 만드는 게 한계라면 말입니다. 그 답은 태양보다 압도적으로 큰 거대 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푸른 괴물 별은 지름만 해도 태양의 8배가 넘고 몸무게인 질량은 무려 20배에 달합니다. 덩치가 무거운 만큼 중심부 온도는 태양보다 훨씬 뜨거운 4천만 도에 육박하며 표면 온도 역시 3만에서 4만 도라는 무시무시한 열기를 뿜어냅니다. 이 때문에 별은 평범하게 노랗거나 붉게 빛나는 대신 서슬퍼런 푸른빛을 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압력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 태양이 가진 2,500억 기압을 가볍게 뛰어넘어 중심부를 사정없이 누르는 수조 기압의 환경 속에서 이 별은 900만 년에 이르는 찬란한 청년기를 보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전성기도 끝이 찾아옵니다. 태양과 마찬가지로 이 별이 품고 있던 수소 연료가 고갈되기 시작하면 거대한 중력이 다시 한번 별의 심장을 사정없이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무자비한 압박 속에 내부의 중심 압력은 청년기의 수배를 넘어 수십에서 수백조 기압까지 폭등하고 온도는 무려 50억도라는 신의 영역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와 함께 별 중심부의 밀도 역시 기괴할 정도로 압축됩니다. 청년기 시절 1큐빅센티미터당 100g 내외이던 중심 핵의 밀도는 종말 단계에 이르러 겨우 각설탕만한 크기의 무게가 수십 톤에 달할 정도로 폭등하게 됩니다. 바야흐로 900만 년의 뜨거운 청년기를 보낸 이 푸른 괴물이 이런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앞으로 100만 년 동안 지속될 잔혹하고도 처절한 노년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산소 원자를 겨우겨우 만들어내는데 그치는 태양의 노년기와 비교하면 이 거대한 별이 뿜어내는 가혹한 조건은 태양의 한계를 가볍게 압도하고 맙니다. 약 100만 년 동안 지속되는 이 별의 노년기 동안 별의 내부에서는 주기율표 속 무거운 원소들이 차례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우주의 연금술에도 명확한 한계는 존재했습니다. 그 치열한 쥐어짜기 끝에 만들어진 것이 고작 철 원자까지였습니다. 중심 온도 50억도, 그리고 수백조 기압, 인류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조차 원자력의 연료가 될 우라늄은 끝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별의 노년기가 제공하는 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가혹한 조건 속에서도 결코 철이라는 원자의 장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원자핵이 얼마나 단단하고 안정하게 뭉쳐있나를 나타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안정한 원소이며 그 정점에는 철이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왼쪽의 가벼운 원소들은 더 안정해지기 위하여 서로 합쳐지는 핵 융합을 하려 하고 오른쪽의 무거운 원소들은 반대로 쪼개지는 핵 분열을 하려 합니다. 결국 우주의 모든 원소는 가벼우면 합쳐지고 무거우면 쪼개지면서 가장 완벽한 균형점인 철을 향해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성의 노년기 조건이 아무리 가혹할지라도 철보다 큰 원자의 생성이 막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핵 융합이 더 이상 안정해지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기존 핵 융합에 필요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에너지를 외부에서 투여해야만 원자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주의 섭리를 거스르는 과정에는 상상 초월의 에너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주는 중력 에너지를 이용해 이 문제를 가볍게 해결합니다. 바로 초신성 폭발이라는 대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이 복잡하고 무리한 창조 과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잘 아는 비극적인 사건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타이타닉호 탐사에 나섰다가 끔찍한 내폭 사고를 겪은 심해 잠수정 이야기입니다.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향해 깊은 바다로 내려가던 잠수정은 해저로 향하던 중 수심 3,800m 근방에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며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때 480겹의 탄소 섬유로 촘촘히 둘러싸여 수심 3,800m의 380기압을 견뎌내던 잠수정의 외피는 단 하나의 작은 결함으로 인해 엄청난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무참하게 찌그러지게 되는데, 이는 밖으로의 폭발이 아닌 안으로 순식간에 구겨져 주저앉는 일명 임플로전이 발생하는 순간이었으며, 인간의 신경계가 통증을 느껴 뉴런을 통하여 뇌로 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0.1초보다 100배나 빠른 단 0.001초 만에 모든 상황은 마무리되고 맙니다. 이때 잠수정을 집어삼킨 내폭 에너지는 TNT 약 45kg 혹은 수류탄 300발을 잠수정 내부에서 터뜨린 것에 해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찰나의 순간 모든 것을 집어삼킨 이 비극적인 내폭은 아득한 과거 지구와 태양계를 탄생시킨 거대한 우주적 사건의 비극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라늄 탄생의 도화선이 된 거대한 폭발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태양보다 거대했던 별은 청년기를 거쳐 노년기에 접어들며 핵융합을 통해 다양한 원소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발생한 막대한 에너지는 별의 중심부가 거대한 중력에 맞서 버틸 수 있게 지탱해주는데, 이는 마치 심해의 압도적인 수압에 맞서던 잠수정의 탄소 섬유 구조물과 같은 역할을 핵융합 에너지가 담당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노년기의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르면 별의 내부에는 우주에서 가장 안정된 원소인 철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철은 더 이상 핵융합을 할 수 없는 원재이기에 철의 양이 늘어날수록 거대한 중력에 맞서 별의 형태를 유지해주던 핵융합 에너지는 급격히 힘을 잃고 결과적으로 내부 압력은 급속히 감소하게 됩니다. 핵 반응성이 없는 철로 채워진 중심핵이 핵융합 불능 상태에 도달하면서 별의 구조를 유지하던 내부 압력은 순식간에 붕괴합니다. 이때 초고성 단계에서 이미 지구 크기로 쪼그라들어 있던 중심 핵은 다시 서울시만한 지름 20km 크기로 격렬하게 찌그러들면서 무너져 내립니다. 심해 잠수정 사고에서 보았던 임플로전 현상이 우주적 규모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때 상황은 인간 상상력의 한계를 실험할 정도로 비현실적입니다. 초고성이 내폭하는 순간 중심 핵은 고작 각설탕 하나 크기의 무게가 2억 톤에 달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압축됩니다. 그리고 이 경이로운 순간이 바로 우리가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초신성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 덕분에 비로소 철보다 무거운 원자들이 생성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핵융합 반응이 다시 가동되어 새로운 원자가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통해 무거운 원자들이 만들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일상적인 환경에서 원자는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양성자와 개수가 같은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 원자는 26개의 양성자와 26개의 전자, 그리고 양성자들 사이에 정기적 반발력을 완화해주는 30개의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신성 폭발 단계에 이르면 중심 핵에 존재하던 그 많은 철 원자들은 더 이상 이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압력에 의해 전자와 양성자가 강제로 결합하면서 철 원자는 결국 거대한 중성자 덩어리로 변하고 맙니다.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면서 반발력이 사라진 중심 핵은 빈 공간 없이 극단적으로 압착되며
마침내 각설탕만한 크기가 수억 톤의 무게가 나가는 초고밀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폭발적인 압축 과정에서 살아남은 철 원자 핵들은 사방으로 뿜어져 나오는 초고속 중성자들과 충돌하며 이를 무차별적으로 포획하기 시작합니다. 중성자를 잔뜩 포획한 철의 핵은 순간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이내 전자를 방출하며 과도했던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는 반대 과정을 거치게 되고 마침내 안정된 형태의 새로운 원소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자폭탄이나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 사용하는 우라늄 역시 이 격렬한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가장 무거운 천연 원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자의 탄생은 수십억 광년 떨어진 우주의 저 반대편 끝자락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초신성 폭발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탄생한 원소 중에는 금이나 타이타늄처럼 자연 상태에서 안정된 원자도 있지만 우라늄처럼 극도로 불안정하여 스스로가 붕괴하는 원자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이나 핵무기는 바로 이 우라늄의 불안정성을 이용한 기술입니다. 즉, 초신성 폭발이 남긴 거대한 에너지를 핵 속에 고스란히 품고 있는 원자, 우라늄의 빗장을 열어 그 우주적 에너지를 꺼내 쓰는 셈입니다.